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매월 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놓치고 있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70세 박할머니는 월 45만원 받던 연금을 월 78만원으로 늘리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어요. 이미 받고 있는데 무슨 수로 늘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 통장을 확인하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꿀팁들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도 잘 모르는 숨겨진 방법들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는 사람만 챙기거든요.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매월 받는 연금을 확실히 늘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약 30%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과 평생 낸 보험료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80세가 넘으신 분도 월 20만원씩 연금을 늘린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소득이 있다면 더 유리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루면 매년 몇 %씩 늘어날까요? 정답은 7.2%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죠.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서 36%까지 늘릴 수 있어요. 월 100만원 받을 분이라면 월 136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연간 432만원이 더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금 상담을 받으러 공단에 가셔도 직원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물어봐야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 1명도 모르실 거예요.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택시 운전하시거나 경비 일하시거나 작은 가게 운영하시거나 말이에요. 이때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60세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줄 아시는데 신청하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계산해 볼게요. 월 30만원 소득으로 5년간 더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약 27만원 정도 내요. 5년간 총 1620만원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받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대략 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늘어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1620만원 낸 것을 16년이면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총 2천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최저 등급으로라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최저 등급으로 5년간 가입해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은 늘릴 수 있어요. 적은 돈 같지만 20년, 30년 받으면 엄청난 금액이죠.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63세 김아저씨는 원래 월 65만원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서 소득 등급도 좀 높게 신고했어요. 그 결과 현재 월 89만원을 받고 계세요. 월 24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연간 288만원이죠. 김아저씨가 총 얼마를 더 냈을까요? 5년간 총 2,400만원 정도 더 냈어요. 그런데 늘어난 연금으로 8년 반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김아저씨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총 4천만원 이상 더 받게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연 15%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미 계속 가입을 할 때 소득 신고를 너무 낮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최저 등급으로만 가입하면 나중에 늘어나는 연금도 최저 수준이거든요. 가능하면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자영업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금 아끼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연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보다 연금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소득 신고할 때 연금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미 계속 가입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아요. 1년만 하다가 그만둬도 되고 3년만 하다가 그만둬도 돼요. 한 번 낸 보험료는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요.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추납제도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예요.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나 적게 낸 기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특히 젊었을 때 직장을 자주 바꾸셨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서 못 내신 기간들 있으시죠? 추납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가능해요.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단 65세 이후에는 가산금이 붙어서 조금 더 내야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겨요. 왜냐하면 추납한 기간만큼 연금이 평생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추납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았던 해부터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해요. 똑같이 12개월을 채워도 소득이 높았던 해를 채우면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공단에 가서 연도별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추납하세요.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20년 채우기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년 미만이면 연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19년 11개월과 20년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한 개월만 더 채워도 연금액이 확 늘어나요. 실제로 74세 정할머니는 가입기간이 19년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월 연금이 42만원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추납으로 4개월을 더 채워서 20년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월 연금이 67만원으로 늘어났어요. 25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4개월 추납 비용은 300만원 정도였는데 1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또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군복무 기간이에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대부분 해당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돼요. 군복무 기간은 추납 없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해야만 반영되거든요. 관련 서류 준비해서 공단에 신청하시면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출산 크레딧이 있어요. 2008년 이후에 둘째 아이부터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그 이전이나 첫째 아이는 신청해야 해요. 출산 1회당 12개월씩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3명 낳으셨으면 36개월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월 연금이 1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급여 받으면서 보험료를 덜 냈거나 안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할 수 있어요.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육아휴직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당시에는 제도가 지금과 달라서 누락된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 받던 기간도 체크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간들도 추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IMF 시기에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추납할 때 이자는 거의 없어요. 연 3% 정도의 가산금만 내면 되는데 이것도 5년 이내 기간에만 적용돼요. 그런데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의 수익률은 연 7%가 넘어요. 이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께는 무조건 추납을 권해드려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확정된 수익률 7%를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세 번째 방법은 연기연금 활용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65세가 되어도 받지 않고 미루면 매년 7.2%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서 36%까지 늘릴 수 있어요. 월 80만원 받을 분이라면 월 109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연기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늘어난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실제로 68세 이할아버지는 3년간 연기연금을 택하셨어요. 원래 월 95만 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월 116만 원을 받고 계세요. 월 21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연간 252만 원이죠. 이할아버지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총 3천만 원 이상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연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하거든요. 보통 75세에서 80세 사이에 역전됩니다. 그 이후로는 연기한 쪽이 유리해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기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 소득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생활비가 급해서 당장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기연금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자녀 지원이나 다른 수입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 볼 만해요. 오늘 1막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추납제도 연기연금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연금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막에서는 더욱 강력한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막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만으로도 월 연금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심지어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내일 당장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72세 최할머니는 지금까지 말씀드릴 방법을 모르고 계시다가 신청 후 3개월 만에 월 28만 원을 더 받기 시작하셨어요. 5년 동안 못 받은 돈까지 소급해서 168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셨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무려 6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돈이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월 20만 원씩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부양가족연금입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억울해요. 배우자나 자녀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전업주부시거나 장애가 있으시면 거의 확실히 부양가족연금 대상이에요.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과는 별개로 나오는 돈입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월 22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월 15만 원씩 추가로 받고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월 52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연간 624만 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널널해요.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이 130만 원 이하면 돼요. 월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죠. 조금씩 일을 해서 용돈벌이 정도 하셔도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는 더 널널해요. 만 18세 미만이거나 학생이면서 연 소득이 130만 원 이하면 되거든요.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 1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부양가족 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69세 김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인데도 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지내신 거죠. 제가 알려드린 후 신청하셨더니 월 22만 원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3년 동안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792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신 거죠.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런 정보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양가족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소득증명서 정도면 돼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소득이 0원으로 나와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굳이 공단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연금을 못 받아요. 연 131만 원이어도 안 되고 연 129만 원이어야 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일을 하실 때는 소득 조절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7세 박할머니의 남편분이 경비 일을 하시면서
연 140만 원을 버셨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연금 22만 원을 못 받았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일해서 버는 140만 원보다 부양가족연금 264만 원이 훨씬 많았어요. 결국 남편분이 일을 조금 줄이셔서 연 130만 원 이하로 맞추셨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특히 월 소득이 280만 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월 소득 300만 원을 벌면서 월 연금 100만 원을 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 때문에 연금 50만 원이 정지됐어요. 실제로는 일해서 300만 원 벌고 연금으로 50만 원 받아서 총 35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연기연금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3년 연기에서 21.6% 늘어난 12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은 그대로 하면서 연금만 밀어도 월 총 수입이 422만 원이 되는 거예요. 70만 원이나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연기연금을 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일시정지하고 가산을 받는 거죠. 소득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일해서 버는 돈에서 정지되는 연금을 빼고 세금까지 내면 실제로는 별로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택시 운전하시는 71세 조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조할아버지는 월 연금 80만 원을 받으면서 택시 운전으로 월 2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소득 때문에 연금 40만 원이 정지됐어요. 실제로는 월 290만 원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조할아버지가 2년간 연기연금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연금이 14.4% 늘어서 91만 원이 됐을 거예요. 택시 일은 그대로 하면서 연금만 밀어도 월 341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51만 원을 손해 본 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소득활동 감액은 월 단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특정 달에만 소득이 많으면 그달 연금만 정지돼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수확철에만 소득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달만 연금이 정지되고 다른 달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소득 시기를 조절해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소득을 여러 달에 분산해서 받거나 아예 연금 받기 전에 몰아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감액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방법은 유족연금까지 고려한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에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분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연금의 60% 또는 유족연금 중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기연금으로 늘려둔 연금이라면 유족연금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연기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부인은 유족연금으로 월 7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연금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60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특히 부부 중 한 분의 연금이 현저히 적다면 연금이 많은 쪽이 연기연금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유족연금으로도 이어지니까 가족 전체로 보면 더 큰 이익입니다. 단순히 개인 연금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5세 윤할아버지와 73세 부인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연금은 월 110만 원이고 할머니 연금은 월 30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3년간 연기연금을 택해서 월 134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 됐어요. 할머니는 본인 연금 30만 원과 유족연금 8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80만 원을 선택하셨죠. 만약 할아버지가 연기연금을 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은 66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연기연금 덕분에 할머니가 월 14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유족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에 빠져서 이런 걸 놓치기 쉬운데 꼭 기억해 두세요.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일곱 번째 방법은 재산관리와 연계한 전략입니다. 이건 좀 고급 전략인데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연금을 일찍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연기연금으로 7.2% 수익을 확정받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낮고 부동산도 불안한 시기에는 연기연금이 확실한 선택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인데 연기연금은 7.2%예요. 게다가 세금도 적게 내고 안전하기까지 해요.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던 68세 김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연금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했어요. 월 연금 90만 원으로 대출이자 월 50만 원을 내고 40만 원으로 생활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연기연금이 더 유리했어요. 2년 연기해서 월 103만 원을 받으면 대출이자 내고도 53만 원이 남아요. 13만 원이 더 많은 거죠. 연간 156만 원이면 10년이면 1,560만 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1,560만 원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거죠. 다만 현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연기연금보다는 바로 받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기연금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연기하기로 했다가 1년 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어요. 1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가산은 그대로 받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연기해 보세요. 오늘 이막에서는 부양가족연금 소득활동감액, 회피유족연금 전략, 재산관리 연계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렸어요. 1막과 합치면 총 7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3막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과 실제 계산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직원 10명 중 8명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상담해드린 76세 장할아버지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월 34만 원을 더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신청한 지 2주 만에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평생 이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장할아버지 같은 분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모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공단 직원도 잘 모르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8번째 방법은 타연금과의 조합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고급 전략인데 알아두시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합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분들이 이걸 모르고 손해를 보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역연금은 보통 빨리 받는 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직역연금은 연기해도 가산금이 별로 없거든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7.2%씩 늘어나고요. 이 차이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67세 박할아버지는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과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처럼 둘 다 65세부터 받으려고 했어요. 총 월 250만 원이죠. 그런데 전략을 바꿔서 공무원연금은 65세부터 받고 국민연금은 3년 연기했어요. 그 결과 공무원연금 180만 원에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게 됐어요. 총 월 26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 늘어난 거죠. 연간 180만 원이면 10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구간을 고려해서 받는 시기를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연금별로 특성이 다르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계획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연금을 여러 개 받으실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셔야 해요. 연금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연 1,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 이걸 활용해서 받는 시기를 조절하세요. 9번째 방법은 건강보험료 전략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받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서 보험료가 나와요. 연금 타이밍을 조절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2세 이 할머니는 월 연금 85만 원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이 직장가입자였거든요. 연금액을 조금 줄여서 피부양자 기준에 맞추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연금을 포기하고 월 78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7만 원 줄어든 대신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안 내니까 실제로는 5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연간 60만 원이면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때로는 많이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10번째 방법은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적극적인 신청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국민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거든요. 몇 년 전에 들은 정보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예상 연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각종 크레딧이나 부양가족연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거죠. 특히 군복무나 출산, 육아 기간처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78세 정할아버지는 가입 이력을 다시 확인해 보니 군복무 기간 24개월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40년 전 일이라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적등본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더니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월 연금이 8만 원 늘어났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지사에 가서 다시 문의해 보거나 민원을 넣어 보세요. 끈질기게 요구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73세 김할머니는 출산 크레딧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반려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 출생신고서 등본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3자녀 모두 인정받아서 월 연금이 15만 원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인데요. 바로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제도인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공단 직원도 잘 몰라서 문의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분할연금이 뭐냐면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분할받아서 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예요. 이혼 후 60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월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최할머니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이혼하셨어요. 본인 연금은 거의 없어서 월 15만 원밖에 안 됐죠. 그런데 분할연금 제도를 알게 되셔서 신청했어요. 전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냈거든요. 그 결과 할머니는 혼인기간 30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연금의 50%를 분할받아서 월 3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어요. 기존 15만 원과 합쳐서 총 53만 원이 된 거죠. 23만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분할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 권리니까 상대방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분할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해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분할연금은 홍보를 거의 안 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공단 직원도 잘 몰라서 문의해도 복잡하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문의하세요. 이제 실제 계산 사례로 종합해 볼게요. 69세 종합선물 세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원래 월 75만 원 받을 예정이었던 할아버지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적용했어요. 먼저 60세부터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했어요. 월 10만 원씩 늘어났고요. 과거 누락된 군복무 기간과 실업급여 기간을 추납했어요. 월 8만 원 더 늘어났어요.
부양가족연금 신청해서 월 22만원 추가됐고요. 2년간 연기연금을 택해서 기존 연금의 14.4%인 월 13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계산해보면 75만원에서 10만원 더하고 8만원 더하고 22만원 더하고 13만원 더해서 총 128만원이 됐어요. 53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연간 636만원이면 10년이면 6,36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추가로 낸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미 계속가입으로 5년간 1,800만원 추납비용으로 500만원 총 2,300만원 정도예요. 늘어난 연금으로 3년 반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물론 모든 분께 이 방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개만 적용해도 월 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은 늘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또 사기나 불법 투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고 양도도 안 돼요. 정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연금 관련 제안이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무리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연기를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결정하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추납제도, 연기연금, 부양가족연금, 소득활동 감액, 회피, 유족연금, 고려, 재산관리, 연계, 타연금 조합, 건강보험료 절약, 정확한 정보 확인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분할연금까지 더해서 총 11가지 방법이에요. 이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세라도 80세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거나 누락된 기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씩 늘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을 남겨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야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